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이사를 해서 침대 밑에 들어간 아이들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고통 담당 얼루가범입니다. 고통은 끝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저스틴과 얼루기에게 어제 소통을 막 쳤던 호통 수의사 소롱 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그러면 그 한 1, 2초 상간에 듣고 계신 많은 키티피디아의 마니아 집사 여러분들이 다 본인의 소개를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묘권 지킴이 방송 키티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키티피디아 페이스북으로도 오실 수 있는 거 아시죠? KITTIPEDIA.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놀랍게도 이게 복음입니다. 한글로 그냥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블로그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만 갑니다. 인스타그램도 역시 KITTIPEDIA에서 팟캐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 정보, 일상에 활력되는 고양이 사진 동영상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팟빵, 메일, 블로그로 내 고양이도 만만치 않다.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고양이 사진과 소개 곁들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응원하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견, 사연, 댓글이 늘고 있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지만 좋은 일이죠. 못합니다. 못해요. 이게 아무래도 시대의 참스승인 소롱 누님 덕분이신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집사들의 참스승. 아니에요. 그 호통 안 쳐요. 요즘 호통의 빈도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호통받지 마시고 키티피디아로 다 같이 인도해서 다 같이 호통받아 봅시다. 나는 좋은 멘트를 우리 모모모 PD가 또 이렇게 적어주고 고맙네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동희 어멈님이 오셨거든요. 이거를 우리 얼루가범님께서 이사를 마치신 기념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사를 안 했으면 또 이제 그냥 이사를 준비하는 기념으로 당연하죠. 이렇게, 다 그런 거죠. 너무 잘하시니까. 예, 동영어님 사연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매우 더워합니다. 입맛도 없고 밥도 덜 먹는 것 같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 에어컨을 너무 싫어해서 집에 에어컨을 두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버팁니다. 고양이도 더위 타나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생활의 지혜 알려주세요. 여름나기죠. 이거 고양이 여름나기인데 오늘의 준비 딱 그 느낌 오셨을 거예요. 오늘의 준비래. 오늘의 주제가 고양이 여름나기입니다. 소롱누님. 네. 여름 잘 나야죠. 강아지는 여름에 더워서 헉헉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사실 고양이는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는 그런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추위를 많이 타고 그다음에 강아지는 더위를 많이 탄다고 흔히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고양이는 추위보다 더위에 더 약해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고양이 털이 워낙 촘촘하잖아요. 그게 걔네들은 촘촘하게 박힌 털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훨씬 겨울이라기보다는 약간 쌀쌀한 날씨를 훨씬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약간 쌀쌀해라고 느낄 정도의 초봄이나 늦가을 날씨를 고양이는 가장 기분 좋아하는 날씨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는 얘네가 땀샘이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 그 체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 헉헉거리거나 얘네는 혓바닥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체온을 헉헉거리면서 체온을 발산하지 않아요. 얘네는 그루밍으로 체온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침을 묻혀서 체온을 이렇게 배출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러지? 체온 열을 내리는 거죠. 땀 대신에 그렇게 하는데 신기하다. 대신에 얘네들은 되게 현명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옛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그 따뜻한 곳과 서늘한 곳은 고양이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옛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얘네들이 실제로 여름철 한낮에도 바람이 잘 통하는 길, 그 다음에 시원한 자리 이런 것만 잘 있으면 그 자리에 귀신같이 가서 앉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나케아라가 지금 네, 그래요. 네, 저희 애들도 그래요. 딱 고정이 있더라고. 우리 집에 바람 불어오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거기 딱 앉아있더라고. 저도 원래 겨울에만 쓰던 그 왜 전기담요인데 옷 같은 것들이 네네네. 잔뜩 박혀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누우면 가끔씩 가다 너무 차가워서 네, 맞아요. 그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그거를 그냥 요새 너무 더워졌으니까 올해 여름 많이 덥잖아요. 그거를 올려서 이제 거기서 좀 시원하게 자부자부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 애들이 다 그 장판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옥 타일 같은 것들 그 사이사이에 다 고양이 털이 빼곡하게 껴있어. 고통이 너무.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군지가 네, 그렇죠. 느껴지는 거죠. 고양이들이 그 채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선풍기를 틀어줘도 약간 털 외투 입고 선풍기 쐬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낮추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패딩 같은 거 입고 있네. 네, 거죠. 저도 에어컨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라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이 잘 버텼는데 이번에 에어컨을 샀습니다. 내일 에어컨이 도착해요. 소롱이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견딜만 하거든요. 저희 집이 환기가 되게 잘 돼요. 그러려니 했는데 선풍기를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있는데 1단으로 틀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전부 그 선풍기 앞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고양이 셋과 개 2마리, 5마리가 서로 친하지 않은데 전부 마룻바닥에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풍기 그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에어컨을 샀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만약에 뭐 필요하면 있으시면은 그 에어컨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그늘과 시원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그늘이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이나 요즘 쿨매트가 워낙 잘 돼 있거든요. 인터넷에 저희 병원도 얼마 전에 샀는데요.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방석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니요. 그냥 왜 이렇게 1인용 방석처럼 생겼는데 튜브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록볼록하게 돼 있어서 원래는 그게 뭐 치질 예방 방석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냉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엔 그거를 냉수를 넣고 얼려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이제 바람을 불어서 입원한 애들 이렇게 주는데 요즘에 거기다 찬물을 넣어서 쓰거든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들도 좋아하고 강아지들도 좋아하고. 그 재질이 그 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하다가 찢어질 것 같은 재질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튜브 타입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튜브 타입이 모양의 튜브가 아니라 볼록볼록한 방석인데 이제 재질이 그 튜브 만드는 비닐? PVC 같은 거라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재질을 모르겠는데 그런 고무 타입인데 아주 얇진 않아요. 생각보다 안 뜯더라고요. 이 녀석도 옷을 벗겨버리면 어떨까요? 저는 코트를 벗겨주는 거죠.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여름 날 때 사실 장모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희 애들도 뭐 아이비 같은 경우는 소롱이랑 털을 밀고 나면 아이비 진짜 이렇게 느리게 항상 느긋하게 다니거든요. 털 밀고 나서는 여름에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도 몸이 가벼운 건데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마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용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집에서 클리퍼를 장만하시거나 해서 배라도 좀 밀어주세요. 네, 배를 이 바닥 타일이나 시원한 데다가 몸을 붙여서 체온을 좀 낮게 유지를 하려고 애들이 타일 같은 데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많이 있으면 그게 체온이 좀 낮게 유지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시원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는 배라도 밀어주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배 미는 게 참 쉽진 않죠. 안 되면 가슴팍부터 이렇게 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좀 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페트병, 강아지들도 많이 해요. 페트병 얼려놓고 그 젖은 수건 싸가지고 그 외출할 때 그냥 놔두면 그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좋고 조금 더 활동성 있는 보호자분이시라면 저는 대리석. 공사하고 타일보다는 대리석이 좋아요. 비싸니까요. 그 공사하는 데들 그런 데에서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걸 파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조각조각 해서. 그래서 그냥 사실 큰 게 필요하지도 않고 너무 무거워서 어디 큰 걸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리석을 인조 대리석 말고 그 정말로 좀 무거운 대리석을 한 조각 A4 2장 붙여놓은 정도 사이즈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타일을 쓰셔도 괜찮고요. 송예은 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물과 사료 관리 어떻게 하느냐인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집 토미가 요즘 토를 몇 번 하던데요. 날이 더워 사료가 상해서 먹고 토했나 싶더라고요. 저도 아나 엄마처럼 예전엔 2, 3일에 한 번씩 사료 갈아주다가 자주 갈아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하루에 한 번은 갈아줍니다. 여름엔 사료가 더 상하나요? 더 자주 갈아줘야 하나요? 물도 그런가요? 고 물어오셨습니다. 송예은님 준비되셨나요? 호통을 당할? 일단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미는 일단 하루에 여름철에는 번거롭지 않으시면 전 가능한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료도 아침에 놔뒀는데 저녁에 그게 햇빛을 하루 종일 받거나 좀 더운 곳에 있다면 충분히 상할 수 있어요. 티가 나지 않을 뿐이고 이게 뭐 상한다는 게 우리가 왜 살짝 맛이 갔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뭐 먹어서 탈이 심하게 나진 않지만 애들이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 살짝 이렇게 좀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하루에 2번 이상은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번 정도. 그리고 특히나 캔 사료는 아예 뭐 맞아. 이게 문제. 먹는 거 보고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보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만이라도 사료 양을,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료의 양을 큰 대포가 아니라 좀 한 달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작은 사료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1, 2주 정도 먹을 것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세요. 보통 요즘 사료가 이렇게 지퍼백처럼 돼 있다 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냥 퍼서 쓰시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주 먹을 것만 꺼내놓고 그 사료 봉지에 나머지는 밀폐용기에 딱 넣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을 여름에는 낮에 수시로 갈아줄 수 없다면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보통 물그릇 하나 정도 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름에는 한 2개 이상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여름에 낮 동안에 진짜 이상하게 심하게 더울 때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그게 집이더라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운이 나쁘면 좀 너무 고온 현상 때문에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서 열사병 비슷하게 초기 열사병처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얘네가 당연히 물을 바닥까지 먹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먹고 이게 좀 별로면 이걸 먹지 않아요. 좀 물을 여러 군데다 놔서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 토했을까 싶어요. 그죠? 저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보통 준비해 주세요. 토미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토미가 요즘 토를 몇 번 하던데요. 날이 더워 사료가 상해서 먹고 토했나 싶더라 라고 먼저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토하는지는 좀 많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쉬운 거부터 요거는 먼저 바꿔줄 수 있는데 이래도 토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고양이 구토는 늘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좀 여러 번 구토를 한다면 그건 뭔가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병원을 가보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음식이 상했나? 먼저 바꿔줬는데 구토를 하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저희 애는 캣글라스 같은 거 있죠? 사실은 캣글라스가 전혀 무해한 거고 오히려 먹었을 때도 도움이 되는 건데 헤어볼 같은 거 관리하는데 저희 애는 그것만 먹으면 6번, 7번 구토를 해요. 그러면 내가 최근에 뭔가 새로운 걸 준 건 없을까? 최근에 뭔가 스트레스 받게 한 이런 일 없을까? 환경적인 거나 시기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했는데도 계속 구토가 있다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사료 얘기하면서 그 사료를 바닥에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고 여름에는 살짝 뭐 식탁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구두 상자 같은 거 위에 올려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릇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포개가지고 저 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네, 그것도 괜찮고요. 바닥의 온도도 더워질 수 있잖아요. 꼭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약간은 바닥에서 좀 띄워서 주시는 게 좋고, 물을 아주 찬물은 아니지만 물이 금방 데워진다. 그런 뭐 집집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나는 꼭 이 베란다 앞쪽에밖에 둘 수가 없는 공간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물이 금방 좀 미지근해지고 더워진다라고 한다면 아이스팩 같은 거를 밑에다가 두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애들이 너무 더워해가지고 물에다가 살짝 그 냉장고에 얼려놨던 얼음을 좀 띄워줬는데 네네. 애들이 낯설어서 이게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는 안 먹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돼서 저는 아이스팩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 너무 저희 이제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워할 때는 저 물을 묻혀주기도 해요. 어디에다 물을? 몸에다가. 네. 그러니까 목욕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무기를 뿌리신 아닙니다, 건 아닙니다. 이게 그 약간 근데 이게 찬물이 아니고 애들이 찬물은 더 갑자기 그러니까 혈관이 확 수축되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그냥 해서 그냥 몸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그럼 그걸 그루밍하면서 체온도 어느 정도 열이 좀 발산이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애들한테 호통을 좀 당하겠지만. 아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막 묻히면은 뭐라 그래도 이게 슬그머니 묻히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분무기로만 안 뿌리시면 됩니다. 보니까 애들을 기망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괜찮고, 그 저는 찬 물수건 있죠. 그냥 시원한 물수건으로 배를 한번 이렇게 적셔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거나 세수하고 방에 들어가서 손이 약간 젖어 있는데 그럴 때 애들이 막 달라서 앵기면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 몸에 쓱쓱 물기를 닦거든요. 여름철엔 또 그렇게 하면 또 은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나름 시원한 걸 원하니까. 그 고양이가 진짜 굉장히 주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뭐 심지어 0.2도의 온도 변화에도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온도 차이도 애들한테 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피서를 가야 될 때는 어떻게 이 아이들과 여름을 나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와 있어요. 요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그 이제 지역으로 안 하네요. 그 우리 모모 PD가 뭐 연남동 와인님, 뭐 신사동 저희가 하도 뭐라 했더니 이제는 이름을 솔방울 야옹님으로 귀엽다. 잘 지었구만. 이분의 긴 사연은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롱 누님이 혹시 저요? 최근에 에어컨을 구입하신 기념. 네. 네. 그 솔방울 야옹님의 사연인데요. 저도 매일 청취만 하다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드려봐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름에 휴가를 2박 3일로 떠나게 되는데 양이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집에 놔두고 가라고들 많이 그러시지만 집이 옥상 바로 아래에 있는 층이라 정말 덥고 옥상에서 받은 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2박 3일 동안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 냥이가 제가 12시간 집을 비우고 집에 들어와도 혼자 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소변, 대변도 보지 않아요. 아이고. 제가 들어와야지 뭐든지 하는 녀석이라 걱정이 앞서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집에서 너무 먼 5시간 걸리는 곳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라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솔방울 야옹님. 보니까 여러모로 생각은 해보셨는데 아직 이제 답이 안 나오시는 거고 호텔리나 방문 탕묘 이런 것도 이 솔방울 야옹님 이 집 아이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게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일단 그 뭐 1박 2일 정도면 저는 가급적 그냥 집에 두시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요. 2박 3일인 사이에 특히 여름에는 정말 여기처럼 옥상에서 받은 열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고 한다고 해도 뭔가 사실 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지금. 아이가 승용차를 잘 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기차로 가시는지 뭐 버스로 가시는지 승용차로 가시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고양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멀미가 심한 애들이 워낙 완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아니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쉬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게 애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희 아나는 제가 하도 저희 언니네 집이 저희 집이 마포고 언니 집이 용인이니까 네. 데리고 가는 사이에 사실 이제 얼마나 한 40분 1시간쯤 가야 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야옹 뭐 이러면서 이제 입을 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멀미 느낌이 네, 너무 멀미 나는 심하게 거죠.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번도 세상에 누가 마포에서 용인 가는데 휴게소를 들릅니까 요즘에. 근데 만남의 광장에 정말 너무 얘가 긴급한 느낌이 들고 혼비백산이 되고 저희 남편은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네. 하도 울고불고 난리나서 내려가지고 진짜 아나야 어떻게 하니. 내려서 잠시 그냥 그래도 바깥바람 쐬주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상자라도 준비를 해서 얘가 좀 안정감 있게 숨어 있을 수 있는 데라도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아나가 별별 생각을. 그러면 그냥 좌석에 앉아서 탔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거를 했어요. 어머. 나 호통. 지금 위기 한 번 보면 뭐니 이동장에다가 네, 넣었다가 네. 거기서 계속 얘가 소리를 내니까 네. 심리적으로 얘가 되게 불안한가 막 이래가지고 꺼낸 거예요. 제가. 네. 작년에 아나를 맡길 때만 해도 완전 꼬맹이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너무 답답한가? 온갖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까지 혼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지레 겁먹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호통을 막심하게 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죠. 네, 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애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뭐뭐는 준비해라. 고양이 화장실은 이제 뒤에 있어서 한번 이용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근데 너무 저희한테는 고행이었다 그래야 되나? 위기였어요, 뭔지 알아요. 진짜. 네. 예. 저희 병원에 오는 아이 중에 하나도 차만 타면 일단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오줌을 막 싸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 막 우는데 문제는 이분이 차가 없으세요.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 보면 거의 진짜 다크서클이 여기 막 얼굴 가득해서 내려오는데 왕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네,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오시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 솔방울 야옹님의 사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멀미가 심하니까 집에 두고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뭔가 정확한 이렇게 딱 맞는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셨을 때 자기 아이가 웬만큼 멀미가 심하지 않고 차를 그냥 견딜 수 있다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피서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고양이들도 꽤 많아요. 여행량. 저도 못 가본 외국을 막 다니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약간 적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동장에 들어가면 애들이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이동할 때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이동장만 꺼내면 일단 침대 밑으로 숨어요. 벌써 이제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늘 이동장에 넣어야 될 때는 아이를 이렇게 꼭 품에 안고 아이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이동장을 쓱 이동을 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애들이 늘 이렇게 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동장에 또 들어가거든요. 당했어. 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이동 가방이나 이런 걸 꺼내면 벌써 언니가 하는 병원인데도 벌써 다 사라져요. 하루 동안 나타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대박.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동장을 현관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베란다 쪽에 하나 꺼내놨어요. 꺼내서 안에서 잘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동장을 물론 바꿨죠. 새로운 다른 형태의 그런 케이지인데 안에 푹신푹신한 쿠션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가 망으로 돼 있어요. 위를 이렇게 지퍼처럼 열어서 위쪽은 또 그물로 돼 있다 보니까 위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닫으면 가방처럼 되고 요즘에는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있고 애들끼리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녀석들. 일단은 이동장과 친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멀미를 하는 게 단순한 차멀미인지 이동장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생기는 공포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동장을 항상 이렇게 꺼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친숙해지게 거기서 왔다 갔다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여러 가지죠. 되게 일반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딱딱한 이동장 채로 들어가는 것보다 보통 패드나 수건 하나 깔아주시는데 약간은 차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동장을 가벼운 가방인데 좀 작은 거 말고 좀 크고 널찍한 드라이빙 키트 같은 가방들이 있어요. 거기에 쿠션들이 넣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좀 더 푹신한 쿠션이나 수건을 넣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있게끔 해주시고 완전히 밀폐된 가방보다는 이렇게 위를 열어서 바깥도 볼 수 있는 그런 망으로 된 게 같이 돼 있는 그런 거 개폐가 되는 위쪽 문을 가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쓰시고 캣닙이나 맞다따비를 좀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고양이 가방에 이제 문을 뭐 위로도 열 수 있고 옆으로도 열 수 있고 앞으로도 열 수 있고 이렇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아이가 우는데 내 손 하나라도 택시를 탔을 때 내 손 하나라도 넣어서 맞아. 이렇게 만져줄 수 있으면 애들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 가방이면 좋겠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근데 이동장이라는 게 사실 이동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한번 구입하기에 꽤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시행착오의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뭐 플라스틱을 한다면 보통은 왜 양옆에 이렇게 버튼같이 열어서 윗뚜껑을 열 수 있거나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럼 뚜껑을 열고 나면 이 바닥밖에 없는 물론 그건 병원 가거나 이럴 땐 좋은데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봤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여기 옆에만이 아니라 반을 열 수 있어요. 이 뚜껑의 반만 열 수 있도록 또 위쪽에도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만 열어서 반은 이게 완전히 노출되면 또 애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반은 열고 반은 뚜껑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들을 좀 달랠 수도 있고 또 그 이동장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가 여행 동안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아, 집도 그리고 되네요. 예, 낯선 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이렇다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새로운 수건, 깨끗한 수건을 넣어야지 이러면서 새 수건을 막 이렇게 주시는데 전 쓰던 걸 그냥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냄새가 있는 곳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나서 뭐 맞다따비든 뭐 이런 걸 주시는 게 좋고 네, 또 하나는 가끔 그거 있어요. 플라워 에센스 중에 바흐 플라워 에센스 중에 멀미하는 고양이를 위한 플라워 에센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차 타기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5방울인가 10방울 먹이고 저는 그냥 1시간 전에 먹이고 30분 전에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플라워 에센스. 그 플라워 에센스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약물 이름을 모르겠어요. 고양이 저도 멀미 방지 플라워 에센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거 알았으면 내가 진작 먹였을 텐데. 이게 무슨 양약이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모모모 PD가 아이허브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허브 이게 해외 직구 사이트구나. 그 제가 아는 건 레스큐 레미디라는 가장 고양이들 보호자, 뭐 강아지 보호자들이 거의 상비약처럼 갖고 있는 그게 있는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전에 어떤 고양이 보호자분한테 들을 때는 멀미 날 때 다른 거 쓰는 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게 정확한 약물 이름을 레스큐 레미디 말고 다른 약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좀 알려주세요. 네, 혹시 아시면 댓글로 좀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은 그 캡슐로 된 약 중에 뭐 해피 트래블러 뭐 이런 걸로 아예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있고 해롭진 않고. 네, 우리나라에 직구로도 나오는데 펠리웨이라고 스프레이 타입이 있어요. 그걸 좀 뿌려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몽롱해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주는 이유는 그
뭐 이렇게 무슨 약물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이게 다 천연 제품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 계속해서 아이들이 울잖아요. 울 때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희 애도 계속 울거든요. 그러면 아이비, 쏘롱이. 근데 내 말투가 불안하면 안 돼요. 걱정되니까 아이고 안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함께 더 불안한 그 톤으로 울게 되니까 좀 달래듯이 얘기해주면서 약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을 거고 갔을 때에도 그 이동장을 얘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활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얘가 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숙소에 갔는데 거기서 어디 구석에 냉장고 그렇죠. 뒤에 막 이런 데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이동장의 역할이 꽤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구비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피서철이니까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더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에어컨이 있다면 예약으로 가동을 하셔야 되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틀게 되면 그러니까 에어컨을 트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창문을 어느 한쪽은 좀 열어두시거나 해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도 같이 트셔야 돼요. 이게 에어컨의 문제가 뭐 요즘 에어컨이 제가 사실 에어컨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까 에어컨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위쪽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은 되게 시원할 수 있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엄청 추울 수 있어요. 온도라는 게 아래쪽이 훨씬 더 추워질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뭐 사람이 있을 때에도 시원해 이러면서 틀다 보면 고양이 입장에서 되게 추울 수 있거든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호흡기가 워낙 약하니까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려서 오는 애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지?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선풍기라도 이렇게 좌우로 해서 계속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 역시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을 1박 2일 동안 갈 때는 밥 주고 물 한 2개 정도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밥보다는 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4-5개는 여기저기다 두셔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갑자기 너무 체온이 올라서 힘든데 물 있는 곳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어디 가서도 물그릇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되게 중요하네요. 막 물까지 못 가. 그러니까 그런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위기 탈출 뭐 땡땡땡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좀 예방은 되게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는 게 좋고요. 환기 그리고 물 그리고 체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거 좀 예약할 수 있거나 괜찮다. 한다면 계속 좀 정기적으로 하루 정도는 틀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진짜로 라디오를 저도 아나 맨 처음에 아기 때 막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가지고 939 틀어놓고 가고 그랬어요. 진짜로. 사람 네네. 목소리라도 좀 들어요. 네네. 그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또 너무 신나게 너무 꽝꽝꽝 틀다 보면 애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볼륨은 좀 조절하셔서 틀면 좋겠고요. 뭐 별거 다 해놓고 가요. 저도 이렇게 없을 때 하루 정도 두면 병원으로 보내기에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두고 뭐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한 번씩만 챙겨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다음 날 내가 오기 전까지 챙겨볼 수 있는 친구나 이웃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죠.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저희 아나키아라를 저희 언니네 집에 맡겨서 하얀 스피츠가 있는 애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나키아라한테 온갖 이제 순환을 당했죠. 하치인데 이름이 하얀 스피츠가. 근데 일주일을 휴가를 갔다가 너무 얘네들이 셋이서 잘 놀다가 아나키아라를 쏙 빼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아나키아라는 항상 막 한참 재밌었는데 막 외갓집 갔다가 왜 엄마 찾아온 것처럼 되게 저를 안 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제 고향에만 관심 갔는데 더 웃긴 건 저희한테 언니가 카톡이 와서 하치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 어떡해. 나름 재밌었던 반려동물이 거야. 우리 애들 소중한 거지만 맡겨놓고 세상에 정떼야 되는 우리 하치는 무슨 죄냐고 우리 언니네 집 강아지는. 또 그런 가슴이 따뜻하면서 아련한 여름방학에 이 녀석들의 추억이 있더라고요. 아, 나 웃겨가지고 진짜. 페이스북에서 키티피디아로 영어로 검색하시고요. KITTIPEDIA. 참 쉽죠? 참 쉬워라. 네이버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고 이건 한글로. 인스타에서도 역시 KI 고고. 예, 그리고 후기와 질문들 달콤하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팥빙수처럼. 예. 아, 맞다. 제가 까먹었는데요. 네. 여름 하면 저희가 지금 여름나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모기.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러니까 물론 뭐 심장사상충 예방하고는 별개로 모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기 스프레이를 그러니까 살충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그쵸, 킬러. 아니면 모기 향을 뭐 피운다거나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가 왔는데 약간 몽롱하고 뭔가 축축 처져 있고 근데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내용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땡땡 킬러 뭐 이런 것처럼 그 살충 스프레이를 이제 모기 향은 그분 생각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방충망에 뿌리신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근데 그게 액체다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걸 핥아 먹었던 모양이에요. 어떡해.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그 살충 성분이다 보니까 물론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약간 이게 대부분 신경계를 자극해서 죽이는 성분이라서 아이의 신경계에 좀 문제가 있었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호흡곤란이라던가 심하게 침을 흘린다던가 뭐 진짜 심한 경우는 경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그 스프레이는 아예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모기향도 불안하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그 향 있죠. 네네. 그 모기향 냄새를 되게 좋아해서 좋아요. 예, 진짜. 근데 그걸 하는데 애들 때문에 못 하고 있긴 한데요. 그냥 전기 모기향 쓰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모기가 저희 산 쪽이라 집이 좀 많아서 그 뭐라 그러지? 불빛으로 유인해서 애들 이렇게 저희 애는 그 소리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것도 없고. 어머 또 한 마리 가셨구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 굉장히 조용한데 저희 집에 있거든요. 파란색 불빛으로 애들을 유도해서 아나키아라가 칙 소리 나면 깜짝깜짝 놀라진 애들이에요. 소리 안 나는 걸로. 그래야겠. 요즘에 홈쇼핑에 팔더라고요.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자 모기채 네. 그거를 쓰는데 예전에는 건전지 넣어서 하는 걸 쓰다가 요새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를 팔더라고요. 뒷부분을 이렇게 빼면은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쓰는 건데. 오케이. 맞아. 약간 그걸 휘두르고 있으면 약간 되게 쪼잔한 토르가 된 것 같은 기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걸 쓰는데 저희 애들은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거나 뭐 온갖 벌레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산 쪽이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막 온갖 벌레들이 막 어떻게든 기어 들어와요. 날아다니면 이게 이제 아나나 키아라처럼 젊고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발 닿는 데까지만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 뭔가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보면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애들 벌레들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그걸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벌레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저는 피해요. 이렇게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면 이제 저거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모기채 사용하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이거 여기 엄마 없애. 여기 있어요. 저거 없애. 이런 느낌이라 제가 집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다 모기 되게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계피물을 만들어가지고 칙칙 뿌려요. 효과 있나요? 엄청 효과 있어요. 그래요? 계피가 되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계피 가루를 타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아예 계피를 주문해갖고 가루를 내요. 그래가지고 좀 번거롭긴 한데 아마 계피 가루도 따로 팔 거예요. 그래서 분무기에 해갖고 넣어서 하면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은은한 오미자 색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뿌리면 약간 불그스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창틀 같은 데는 사실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칙칙 뿌리면 계피 냄새가 막 진동을 하긴 하지만 훨씬
그 해충 퇴치할 때는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창틀 같은 데 통계피 두면 좋고요. 맞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는 설마 싶어서 그냥 손은 셈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과를 잔뜩 마시고 정말 수정과를 잔뜩 마시고 말도 안 돼. 아니야 진짜라니까요. 제가 망원시장에서 수정과를 페트에 팔아요. 1.5리터짜리 페트에. 망원시장에 하도. 거기서 수정과 사서 그날 너무 더우니까 그걸 홀짝홀짝 마시면 네네. 반 페트 정도 마시고 잤어요. 네네. 그날 모기에 안 물렸다니까. 안 물리나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정말 우리한테 지원해줘야 돼. 이제 하다 못해. 수정과 마시고 자서 모기에 안 물렸다는 이 저명한 칼럼니스트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계피가 그 정도의 강력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거 저 써볼래요. 아니 왜냐하면 병원에도 저희 고양이도 많고 강아지도 많잖아요.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은데 제가 불렀어요. 그 해충 박멸 업체를 불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뭔가를 뭐 이렇게 약 같은 걸 둘 수는 있는데 동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먹을 수 있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희는 돈을 내고도 완벽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고민을 했는데 이거 계피가루는 애들한테도 해롭진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좋은데요? 그랬어요. 야, 진짜 좋습니다. 맨날 호통만 치다가 호통만 받다가 이 소롱누님이 제가 한 이야기를 받아 적어주신다는 와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집사하길 잘했어요. 자,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 고양이와 우리 집사 모두 건강한 여름 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주세요. 저는 소통 아나 엄마였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맞네요. 제가 계피가루에 너무 열을 올리다가 너무 꿀팁이야. 예. 네, 다시 만나요. 소롱 누나입니다. 나 소통 누나라고 할 뻔했어요. 소통 소롱 누님이었어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통 얼루가범이었습니다. 안녕.